저 여자, 설마 내 전처? 33 민재. 전국 30개 지점을 거느린 맛들한식 대표. 젊은 나이에 모든 걸 이룬 성공한 사업가. 하지만 그의 눈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민재는 노숙자 지원센터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찾는 이곳.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속죄였습니다. 8년 전 자신이 저지른 실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민재. 그런데 그날,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중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이 바랜 회색 점퍼, 낡은 청바지, 그리고 양손에 꼭 잡힌 두 아이. 서윤? 8년 만에 마주친 전처. 그것도 노숙자 센터에서.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윤 옆에 쌍둥이 남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남자아이의 눈매가 민재와 똑같았습니다. 여자아이의 인매도 낯익었습니다. 설마, 저 아이들이 민재의 손에서 국자가 떨렸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응원입니다. 따뜻한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사연 로그인 시작합니다. 8년 만에 마주친 전처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33세 민재는 전국에 30개 지점을 둔 맛들한식의 대표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성공한 청년 창업가라 불렀죠.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정작 지켜야 할 것들은 모두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재는 매년 겨울이면 이곳에 왔습니다. 노숙자 지원센터. 이곳에서 배식 봉사를 하는 건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이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바치는 끝없는 사죄였죠. 다음 분 국 받으세요. 옆에서 봉사하던 자원봉사자가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서윤은 한참 뒤에 있었습니다. 줄은 길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민재는 다시 국을 퍼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서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8년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깊어졌고 입가의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서윤은 항상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민재가 사랑했던 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노숙자 센터 배식줄에 서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해진 운동화를 신은 아이들의 옷도 낡아 보였습니다.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쌍둥이처럼 보이는 남매였습니다. 남자아이는 소매가 다른 파란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구멍난 분홍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둘 다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얼굴 어딘가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자아이의 눈매가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여자아이의 인매도 낯익었습니다. 설마.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8년 전 이혼할 때 서윤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정말 성공했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배달 음식점을 열었고 맛으로 승부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지점이 늘어났습니다. 어느새 전국에 30개 지점을 거느린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할수록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 노숙자 센터 봉사였습니다. 매년 겨울
민재는 직접 음식을 지원하고 배식을 도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따뜻한 기업가 정신이라 칭찬했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저 죄책감을 덜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라는 것을요. 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서윤과 아이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요? 8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 무겁고 너무 길었습니다. 드디어 서윤이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도 민재를 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과 당혹감이 동시에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 맞지?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재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낡은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배고파.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민재는 기계적으로 국자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쟁반 밖으로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물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서윤과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후회, 미안함, 그리움, 분노, 자책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죠? 왜 노숙자 센터에 줄을 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아이들은 누구죠? 민재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배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재는 서윤과 아이들이 앉았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빈 쟁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그릇 바닥에는 국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밥그릇도 깨끗했습니다. 김치도 하나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민재는 그 빈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8년 전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서윤을 몰아붙인 걸까요?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더니 혼자서 몸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8년 전, 민재와 서윤은 23이었습니다. 둘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민재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서윤은 그런 민재의 열정을 좋아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둘은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재는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서윤은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손님이 적어도 돈이 없어도 둘이 함께라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분식집은 적자를 면치 못했고 민재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민재는 밤낮으로 가게를 지켰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편의점 일을 2군데로 늘렸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그런 민재를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서윤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윤의 몸이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과로로 인한 피로가 쌓였습니다.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약 한 봉지 살 여유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참았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일했습니다. 민재는 그런 서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민재는 서윤을 숨기고 빚쟁이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이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빈혈과 과로였습니다. 민재는 서윤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에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수 있어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서윤의 건강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도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서윤은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민재를 보는 눈빛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재는 서윤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서윤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민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서윤이 이혼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어.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내가 꼭 성공할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도 밥도 안 되는 현실은 못 견디겠어. 그 말이 민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윤아, 제발. 민재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살고 싶어. 결국 둘은 이혼했습니다. 25의 어린 부부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 살아. 민재는 서윤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윤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성공해서 다시 보자. 그게 민재가 서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혼 후 민재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빚을 갚고 다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작은 배달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맛으로 승부를 봤습니다. 밤새 레시피를 연구하고 재료를 고르고 맛을 개선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음식 진짜 맛있어. 손님이 늘었습니다. 배달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민재는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2번째 지점을 냈습니다. 3번째, 4번째 지점이 생겼습니다. 어느새 민재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서윤은 뭐 하고 있을까? 민재는 서윤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사람을 다시 찾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래서 민재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지원센터에서 배식을 돕고 음식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33이 됐고 맛들한식은 전국 30개 지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가 됐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민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8년 만에 서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노숙자 센터 배식줄에 선 서윤. 색이 바랜 옷을 입고 두 아이의 손을 잡은 서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성공하는 동안 서윤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성공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는데. 민재는 빈 센터 안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서윤과 아이들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민재는 그들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빈 그릇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쌍둥이처럼 보이던 남매. 민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아이들, 설마.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자아이의 눈매, 여자아이의 인매. 너무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숙자 지원센터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민재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센터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혹시 어제 오신 분들 명단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는 사람 같아서요.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이시니까요. 컴퓨터 화면에 센터 이용자 명단이 떠올랐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목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서윤, 31세 자녀 쌍둥이, 남매, 7세 임시보호 주택 이용 중 6개월 지원.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출생일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민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18년 3월. 이혼한 게 2017년 7월이었습니다. 8개월 차이. 민재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8개월. 민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할 때 서윤은 임신 중이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초기여서 서윤 본인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민재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아, 왜 말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임시보호 주택 6개월 지원. 센터에서 지원하는 임시 거처였습니다. 민재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임시보호 주택이 어떤 건가요? 아, 노숙 위기에 처한 가정에게 저희 센터에서 최대 6개월간 임시주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기간 동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6개월이면. 네, 서윤 씨는 지금 4달째 이용 중이세요. 2달 후면 기간이 끝나요. 민재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2달 후면 서윤과 아이들은 또다시 갈 곳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담당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센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윤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혼 후에 알았다면 연락이라도 했을 텐데. 아니면 이혼 전에 알고도 숨긴 걸까요?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이혼 직전의 민재.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전화를 받지 못하고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그런 민재를 보며 절망했을 겁니다. 만약 그때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서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까지 이 지옥 속에 남겨둘 순 없다고 생각했겠지. 민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이 너무 무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아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윤은 센터의 임시보호 주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2달 후면 그마저도 끝납니다. 민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센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올까? 민재는 다시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민재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배식이 한창이었습니다. 민재는 기계적으로 국을 퍼담았습니다. 마음은 온통 서윤에게 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배식이 끝나갈 무렵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서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센터 입구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색이 바랜 회색 점퍼를 입은 여자. 2 아이의 손을 잡은 여자. 서윤이었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서윤은 줄 끝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먹어? 서윤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일지도 모르는 저 아이들. 민재가 지켜줬어야 할 아이들. 하지만 민재는 그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서윤과 아이들이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도 민재를 봤습니다. 2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퍼담았습니다. 서윤아. 민재가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쟁반을 받아들고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자리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식 중이었습니다. 민재는 계속 국을 퍼담으며 서윤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자신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그릇에 자신의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배식이 끝나갈 무렵 서윤과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빈 쟁반을 반납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센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재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서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센터 밖으로 나오니 서윤과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센터 근처의 낡은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서윤은 한 오래된 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외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을 데리고 1층 끝에 한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시보호 주택, 센터에서 지원하는 최소한의 거처였습니다.
그것도 2달 후면 나가야 합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빌라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좋은 집에서 지내는 동안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임시 거처를 전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또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민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8년 동안 소식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민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서윤과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민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민재는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배식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민재는 텅 빈 센터 안을 걸었습니다. 서윤과 아이들이 앉았던 자리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들만 반납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성공이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민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센터에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걸을 뿐이었습니다. 밤거리를 한없이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센터에 나갔습니다. 서윤과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민재는 그날 저녁 결심했습니다. 서윤이 사는 임시보호 주택으로 가기로. 민재는 기억을 더듬으며 그 빌라를 찾았습니다. 낡은 주택가를 지나 그 오래된 건물 앞에 섰습니다. 1층 끝에 철문. 민재는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8년 만에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민재는 주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안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야, 밥 먹자. 민지야, 손 씻었어? 아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우, 민지. 민재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신의 성을 따른 이름이었습니다. 민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민재의 아이라는 걸. 그래서 민재의 성을 붙여준 겁니다. 민재는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이 제잘거렸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엄마도 많이 먹어요. 서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서윤의 웃음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빌라를 나와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민재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쪽 지역에 괜찮은 투룸 있나요? 아, 네. 몇 개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보여주세요.
민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회사 직원에게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본사로 와요. 네, 대표님. 노숙자 센터 근처에 새 지점 낼 거예요. 센터 근처요?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민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를 돌아봤습니다. 저 안에 서윤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꼭 지킬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센터 근처의 투룸을 여러 채 봤습니다.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을 골랐습니다.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갔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노숙자 센터 바로 옆에 새 지점을 낼 겁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센터 옆이요? 네, 거기 오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게요. 하지만 수익성이. 민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수익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는 겁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센터 바로 옆에 새 지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맛들 나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반 식당처럼 보였지만 가격은 파격적으로 쌌습니다. 2,000원이면 따뜻한 백반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푸짐하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기 밥 싸고 맛있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재는 매일 그 식당에 나갔습니다. 서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이사를 간 건 아닐까요? 민재는 다시 그 임시보호 주택으로 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빌라 앞은 어두웠고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민재는 1층 끝 철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과 아이들이 아직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서윤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재는 깜짝 놀라 문에 귀를 기댔습니다. 민우야, 정신 차려. 제발. 서윤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여자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오빠 왜 그래요? 민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윤이 아이를 안고 뛰쳐나왔습니다. 남자아이, 민우였습니다.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자아이가 뒤따라 울면서 나왔습니다. 엄마. 서윤은 민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이를 안고 달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서윤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윤아. 서윤은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민재, 무슨 일이야? 민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열이 너무 높아서.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민우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 민재가 외쳤습니다. 택시를 불러야 하는데. 서윤은 허둥지둥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차로 가자. 빨리. 하지만 빨리. 민재는 서윤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빌라 앞에 민재의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민우를 안고 차에 탔습니다. 여자아이도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응급실이 어디야? 민재가 물었습니다. 3분 거리에 시립병원이. 알았어. 민재는 핸들을 꺾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민재는 주저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경적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서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금방 병원 도착해. 민재는 백미러로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아이를 꼭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더 속도를 냈습니다. 3분이 채 안 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내려. 서윤이 민우를 안고 내렸습니다. 민재는 여자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괜찮아, 오빠 괜찮을 거야. 민재가 여자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은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여기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서윤이 민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진찰했습니다. 얼마나 열이 났죠? 1시간 전부터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체온이 거의 40도예요. 빨리 조치해야겠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민우를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서윤이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민재는 여자아이를 내려놓고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고마워.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거야. 응급실 대기실의 시계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민재와 서윤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아이, 민지는 엄마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응급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응급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8년 동안 서윤은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혼자 버텼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혼자 견뎌야 했을 겁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민재를 봤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깼지만 서윤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열이 많이 내렸어요. 정말요? 네, 고열로 인한 경련이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재가 서윤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아이는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서윤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병실로 옮길 거예요. 그때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재가 서윤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다행이야. 민재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재는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지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오빠 괜찮아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오빠 괜찮대. 민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민지를 안아들었습니다. 울지 마. 오빠 이제 괜찮아. 민지는 민재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민재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게 민재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30분 후 민우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윤과 민재 그리고 민지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열기가 가셨고 숨소리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서윤이 작게 불렀습니다. 민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병실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들. 처음 제대로 보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지는 보호자용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서윤은 민우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서윤은 민재를 돌아봤습니다. 왜? 우리 얘기 좀 할까?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둘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의료기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재와 서윤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내 아이들 맞지?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서윤은 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말해서 뭐가 달라져? 난 그때 당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잖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까지 당신 호적에 올리면 평생 빚에서 못 벗어나.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 이혼하고 한 달 뒤에 알았어.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당신한테 연락할까 고민했어. 왜 안 했어? 당신 전화번호 바뀌어 있었어.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민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민재는 빚쟁이들을 피해 번호를 바꿨었습니다.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서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 당신이 더 힘들어질까봐. 서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이까지 있다는 걸 알면 당신은 책임감 때문에라도 돌아왔을 거야. 당연하지.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평생 그 빚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그래도 난 당신이 성공하길 바랐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고 제대로 다시 시작하길 바랐어. 민재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바보야.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다 짊어지고 바보같이.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후회 안 해.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서윤아. 그런데
오늘 민우가 쓰러졌을 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무서웠어. 혼자는 안 되겠다 싶었어. 민재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야. 서윤은 민재를 봤습니다. 뭐? 이제 내가 있어. 아이들한테도 너한테도. 민재, 늦었어. 정말 너무 늦었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하고 싶어. 제대로.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지금도 센터 지원으로 간신히 살고 있어. 센터 지원? 임시보호주택. 6개월 동안만 무료로 쓸 수 있어. 2달 후면 나가야 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소리 지르려던 건 아니야.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기회를 줘. 무슨 기회? 아빠 노릇할 기회. 너를 지킬 기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결정해야 해. 뭐? 아이들이 당신을 아빠로 받아들일지. 서윤이 민재를 봤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정할 일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할게. 서윤은 일어섰습니다. 들어가자. 민우 깰 수도 있어. 둘은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꼭 지킬 거야. 이번엔 일주일 후 서윤과 아이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민재는 이삿짐을 나르는 걸 도왔습니다. 사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이불 몇 개와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8년 동안 서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아이들과 함께. 민재는 새 가구를 들여놓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식탁. 서윤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야. 그리고 임시보호 기간 끝나면 어디로 갈 건데? 제발 받아줘. 그 말에 서윤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민우와 민지는 새 집이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여기 방 2개예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방 쓸래요. 민우도 좋아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서윤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삿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민재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미리 준비해온 도시락이었습니다. 푸짐한 고기와 반찬들. 밥 먹자. 민재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4사람은 새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우와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음식을 봤습니다. 우와, 고기다. 맛있겠다. 서윤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야, 학교는 재미있어? 네, 재미있어요. 무슨 과목 좋아해? 수학이요. 오, 대단한데? 민재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기 좋아해요. 그래. 나중에 그림 한번 보여줄래? 네. 밥을 다 먹고 민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할게. 괜찮아. 내가 할게. 민재야. 서윤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는 설거지를 멈추고 서윤을 봤습니다.
왜? 정말, 정말 고마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한 거야.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소식도 모르던 사람이. 그래도 아이들 아빠잖아.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는 매일 서윤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침에는 출근 전에 들러 아이들과 아침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퇴근 후에 들러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도 서윤도 민재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민우와 민지는 민재를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편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숙제를 하다가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어떻게 풀어요? 민재는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어디 보자. 수학 문제였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민우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민우가 이해했습니다. 대단한데? 금방 이해하네. 민재가 칭찬했습니다. 민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지도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제 그림 봐주실래요? 그럼. 민지는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와 오빠, 그리고 자신. 민재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말 잘 그렸다. 감사합니다. 민지는 좋아했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재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8년 전에 그 무능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책임감 있었고,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매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민재는 우산을 들고 퇴근길에 서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왔구나. 민재는 우산을 털며 웃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아저씨가 해주세요. 민지가 조르듯 말했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김치찌개요. 민우가 외쳤습니다. 알았어. 아저씨가 최고로 맛있게 해줄게. 민재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할게. 괜찮아. 앉아 있어. 민재는 능숙하게 재료를 꺼냈습니다. 김치를 썰고 고기를 볶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요리 잘하네. 8년 동안 식당 하면서 배웠지.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민재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민재는 든든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방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요. 민우가 감탄했습니다. 최고예요. 민지도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민재는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서윤도 조용히 밥을 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설거지를 하고 서윤은 차를 끓였습니다.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야.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너 정말 변했어. 민재는 차를 마시며 서윤을 봤습니다. 응, 나도 알아. 8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 서윤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심했지. 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배웠어. 뭘? 책임감.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의 소중함.
민재는 서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랑 아이들을 잃고 나서야 알았어.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뭐가? 그때 너한테 너무 차갑게 굴었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옳았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정말 무능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 서윤이 민재를 봤습니다. 지금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민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마워.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사실은. 응, 나도 조금씩 기대하고 있어. 민재는 숨을 멈췄습니다. 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재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두렵긴 해. 하지만, 너를 보면 믿고 싶어져. 민재는 서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천천히 가자. 응, 그래. 천천히. 둘은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매일 오세요? 민재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민지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엄마 좋아하세요? 민재는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도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흥, 너희 엄마 좋아해.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흥. 그리고 민재는 아이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도 좋아해. 민우와 민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희도 아저씨 좋아해요. 민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민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돌아간 후, 민우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저씨 좋은 사람이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럼 아저씨가 우리 아빠면 안 돼요? 서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민지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아저씨가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서윤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도 그러면 좋겠어. 정말요? 응. 서윤은 아이들을 더 꽉 안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에 묻어뒀던 사랑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윤의 집 앞 작은 화단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심어준 꽃들이었습니다. 민우와 민지는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아저씨, 꽃이 더 많이 폈어요. 민지가 신나서 민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 잘 키웠구나. 민재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우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매일 물 줬어요. 역시 민우가 책임감이 강하네. 민재가 칭찬하자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와 아이들이 함께 웃는 모습,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함도 거리감도 사라졌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그날 저녁, 민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놀러 갈까? 어디요?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바다 가본 적 있어? 민우와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서윤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 태어나고 한 번도. 민재는 서윤을 봤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가자. 다 같이. 정말요?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응. 아저씨 차로 갈 거야. 와. 민지가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민우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서윤은 민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민재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족. 민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썼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아침 일찍 서윤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트렁크에는 돗자리와 간식, 그리고 여벌 옷이 가득했습니다. 출발. 민재가 외쳤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바다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창밖을 보며 신나했습니다. 엄마, 저기 소 있어요. 오빠, 저기 봐. 풍차.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민재는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민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와. 민우와 민지가 동시에 감탄했습니다. 바다다. 아이들은 차에서 뛰어내려 모래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윤이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천천히. 넘어진다. 민재는 짐을 챙겨 따라갔습니다. 돗자리를 펼치고 파라솔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은 파도를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엄마, 발 담가도 돼요? 조심해서. 서윤의 허락이 떨어지자 아이들은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민재도 신발을 벗고 아이들을 따라갔습니다. 아저씨도 오세요. 민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간다. 민재는 아이들과 함께 파도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물장난을 쳤습니다. 서윤은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민우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민우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민지는 파도를 피하며 깔깔댔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모습, 언젠가 꿈꿨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웃는 모습, 그 꿈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놀고 돌아온 세 사람은 돗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간식을 꺼냈습니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주스. 맛있겠다. 민지가 김밥을 집어 먹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거예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응. 아침 일찍 만들었어.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민재도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역시 서윤이 솜씨는 최고야. 서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다시 모래사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 서윤은 돗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민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 서윤은 민재를 봤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나도. 민재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이런 날을 꿈꿨어. 나도 그래. 서윤도 바다를 봤습니다. 하지만 꿈일 줄만 알았어. 이젠 현실이야. 민재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 쥐었습니다. 민재야. 응. 아이들한테.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민재는 서윤을 봤습니다. 정말? 응. 아이들도 알 권리가 있어.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말하자.
해가 저물었습니다. 넷은 다시 돗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엄마, 진짜 예뻐요. 민지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민우야, 민지야. 네. 아이들이 민재를 봤습니다. 아저씨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 민재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민재는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은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아이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민우가 되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고요? 민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랑 아빠는 헤어졌어. 왜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랑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민재야. 서윤이 민재를 봤습니다. 이제 괜찮아. 지금이 중요한 거야. 민재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민우와 민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아빠 있는 거예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민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그러고 싶어? 민우와 민지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재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넷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민지가 민재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민재는 숨이 멎었습니다. 처음 듣는 그 호칭. 민지야. 민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에 또 바다 와요. 그럼 자주 오자. 민재는 아이들을 더 꽉 안았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들은 피곤해서 뒷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민재와 서윤은 조용히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야. 서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고마워. 내가 고마워야지. 민재가 웃었습니다. 기회를 줘서. 서윤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재는 서윤을 봤습니다. 정말? 이번엔 제대로. 약속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나도 약속할게. 믿을게. 둘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몇 달 후, 노숙자 센터 앞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맛들 나눔 센터 마이너스 민재 서윤 공동운영. 민재와 서윤은 함께 센터 옆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따뜻한 밥을 나눴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민우와 민지도 주말이면 식당에 나왔습니다.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나눴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예쁜 아가야.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재는 배식대 앞에서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도 민재를 봤습니다. 둘은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많이 왔네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다행이야.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기뻐. 나도. 배식이 끝나고 네 사람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민우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도 올 거죠?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거니까. 민재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할래요. 그래, 우리 딸 최고야.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 다시 찾은 사랑, 그리고 함께 나누는 따뜻함.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녁, 네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재가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아빠, 오늘도 맛있어요. 민우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역시 아빠예요. 민지도 칭찬했습니다. 민재는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민재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아깝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았습니다. 민재와 서유는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재야. 응.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민재는 서윤을 안았습니다. 나도. 서윤은 민재의 품에 기댔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아. 응. 우리에게 봄이 왔어. 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서윤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서윤이 물었습니다. 열어봐. 서윤이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민재야. 민재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이게. 결혼하자. 이번엔 제대로 지킬 수 있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부부가 되고 싶어. 너를 내 아내로 영원히 지키고 싶어.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러자. 민재는 서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꽉 껴안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나도 절대 떠나지 않을게.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센터 근처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센터 직원들과 회사 직원들, 그리고 몇몇 친구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우와 민지는 예쁜 옷을 입고 앞에 섰습니다. 민지는 꽃을 들고 민우는 반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8년 전 가난했던 그때의 결혼식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이 민재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주례가 물었습니다. 신랑, 이 여인을 사랑하고 아끼며 평생 함께하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민재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평생 함께하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서윤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민우가 반지를 건넸습니다. 민재와 서윤은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민재는 서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우와 민지도 신나게 손뼉을 쳤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민재와 서윤은 아이들을 안아들었습니다. 넷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네 사람은 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센터분들께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민재와 서윤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채로 배식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 결혼하셨어요? 네, 오늘 결혼했습니다.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우와 민지도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배식을 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더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센터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마음이 오갔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네 사람은 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예뻐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예요. 민우도 웃었습니다. 민재는 서윤을 안았습니다. 서윤은 민재의 품에 기댔습니다. 행복해? 민재가 물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고통과 슬픔의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민재는 알았습니다. 성공의 진짜 의미를.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을 지키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지금 민재는 진짜 성공을 이뤘습니다. 가족과 함께. 서윤도 알았습니다. 힘들었던 8년의 시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찾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 속을 걸어가는 가족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노숙자 센터 건물에서 한 줄기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민재와 서윤이 만들어가는 따뜻함은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두 번째 기회로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 이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네 사람의 가족은 완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가슴 따뜻해지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하나의 감동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